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남동발전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사실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요청들이 워낙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이 남동발전의 채용 공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서류는요 이게 정량평가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적부에만 안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면접 활용에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갈씩 하고 가독성만 신경 쓰셔가지고 면접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바로 항목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업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남동발전이 부합하는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이건 딱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있죠? 특별히 무슨 노력을 했는가? 이거는 직무 핵심 역량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 동기하고 직무 핵심 역량을 동시에 평가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원 동기는 남동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사업 분야 이런 걸, 그리고 직무, 그 여러분들의 직무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평가하고, 직무 핵심 역량은 직무 기술서 기반의 지식과 기술을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직무 기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거 작성 전략은 간단해요. 직업관이요. 무슨 연봉, 아니면 뭐 사회공헌 이런 거 적지 마십시오. 직업관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해서 인정받는 것이 내 직업관이다. 요렇게 이제 맥락 가닥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제 직업관이에요. 발전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발전 기계 직무를 원하면 발전 기계 직무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역량 향상을 시켜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요게 면접 때도 제일 활용하기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직무 역량을 이 항목 내에 다 녹여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 너무 직무 역량으로 가잖아요. 직업관이 아니라. 그래서 직무 기술서 기반의 지식 기술을 확인하셔가지고 가장 날카로운 칼, 그러니까 핵심 역량 한두 개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역량이라는 건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량적 증거, 그러니까 자격증하고 교육사항이나 이런 거 정량적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경력까지 있으면 그게 별 4개짜리. 정량적 증거 같은 거, 자격증 같은 건 있지만은 경력은 없고 경험 정도 있다. 그러면 유관 경험이겠죠? 그러면은 별 3개짜리. 자격증만 있다. 전공 분야다. 이러면은 한 2개 정도. 자격증 같은 거 아직 딴 게 없고, 그 다음에 유관 경험만 있으면 별 1개짜리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쓰셔야 되겠어요? 항목 1번이고 면접 때 면접위원들이 제일 처음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보여주셔야 돼요. 별 4개짜리 또는 3개짜리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직업관을 제시하는데 뭐 거창한 것보다는 관심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온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혹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직업관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꼭 남동발전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남동발전이 아니라 발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증명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뭐 발전사 관련이나 이 전력사 관련 해가지고 요 분야에 대해서 활동, 대외 활동 같은 거 이제 하신 게 없으면은 요 부분은 쓸 수가 없겠죠. 그냥 꾸준히 준비해왔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준비해온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정도로 직업관을 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심 분야다. 내가 대외 활동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심 분야인 걸로 해서 근거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 핵심 역량. 꾸준히 준비해 왔다. 요렇게 노력해서 꾸준히 핵심 역량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겁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흥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걸로 잘할 수 있는지 이게 직업 선택에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발전 산업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전기 분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꾸준히 관심 가져온 분야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이제 역량을 바탕으로 이 직무 내가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뭐 요런 거 채용 박람회 참여한 거 요런 것도 대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발전사에서 이제 하는 체험 활동이나 공모전이나 아니면 견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지역에 발전소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견학 및 실습에 참여했었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없는 거보다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직무 핵심 역량. 제가 발전소 취업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뭐 기계 기사도 땄고요. 이런 자격증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자격증들뿐만 아니라 요런 거 괜찮습니다. 내가 성적을 좀 좋게 받은 과목이 있으면은 그 관련 과목들 중에서 요런 과목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받았습니다. 이게 발전사 취업을 위한 이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특히 좋은 거는 외부 교육 받으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정규 교과 과정 말고 외부 교육이죠. 어떤 이제 기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원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료 기관에서 이제 기업에서 뭐그 직무 교육하는 기업에서 한다거나 이런 교육을 받으신 게 있다면 외부 교육도 이렇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외부 교육은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육받는 건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외부 교육을 했다는 건 어쨌든 찾아봤고 내 시간을 들여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교육이 있으시면 이런 것까지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래 이 내가 지원한 직무 자체가 이런 능력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들을 위에서 말씀드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키워왔기 때문에 특히 어떤 업무에 자신 있고요. 이 업무를 잘한다는 것은 남동 발전의 미션, 뭐 비전, 경영 목표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거에 내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항목 1번이었고요. 항목 이제 5번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깁니다. 항목 2번입니다. 뜬금없이 ESG가 나옵니다. ESG 경영사업 중 본인이 관심 있는 거,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사업을 선택하래요.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요거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항목이죠. 조직이에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요게 생각이 많아지는 게, 나 ESG 관련 교육 받은 거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당황해 하십니다.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조직계를 평가하는 건데 조직의 경영 목표나 핵심 가치 요즘 기업들이 다 ESG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ESG와 관련돼서 지금 남동발전이 어떤 활동하고 있고 목표가 뭔지 그거 알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있죠? 직무가 그것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하고 정말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기관 홈페이지 ESG를 읽어보는 건 당연합니다. ESG 부분을. 그리고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뭘 지금 하고 있는지. 뭘 보셔야 되냐면 홈페이지 가시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ESG 관련해서 뭐 하고 있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기술서 있죠.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확인하셔가지고 이 ESG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잘한다는 건 어디에 기여할 수 있다. ESG 요거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3, 4번을 똑같이 적어놨네요.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 요거까지 굳이 이제 볼 필요는 없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한국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이라고 치시면은 구글에 치시면은 파일이 나옵니다. PDF 파일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진단 체계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 ESG를 어떤 것들을 ESG로 평가를 하는지 뭐 환경 관련해서도 있고 조직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당연히 기관들이 그냥 ESG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진단 체계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공기업들을 요즘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통폐합되거나 뭐 축소되거나 이렇겠죠. 뭐 정원 축소나 이런 거. 그러면 그 정원 축소나 통폐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바로 실적 평가죠. ESG 평가 지표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ESG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평가받는지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셔도 되겠죠. 지금 뭐 산업통상자원부의 KC에 따르면은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평가받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여한다면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고 자기소개서에서까지는 안 녹여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보유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찾고요. 그걸 굳이 ESG랑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작성하셔야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검색하시면 나와요. 홈페이지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요런 거 목표가 다 있죠, 맞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표 그 말고도 이제 이런 그 ESG 관련된 목표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탄소 절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쓰실 텐데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식상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동발전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동발전 자체가 지금 무슨 발전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석탄 발전합니다. 화력 발전이 줍니다. 화력 발전. 근데 갑자기 신재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발전 왜 갑니까? 남동발전 지금 뭐 하고 있죠? 화력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칫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신재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재생에너지 하는 데나 아니면은 신재생 발전 비율이 높은 데 가지 왜 우리 발전소 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할 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가면 좋냐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탄소 관련된 게 있어요. 탄소 저감하는 거.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을 살리는 이유도 간단하죠. 미세먼지는 줄여야 되겠고, 맞죠? 그리고 탄소를 그 화력 발전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신재생으로 가자니까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비용도 많이 들고. 풍력 발전 바람 안 불면 끝이죠. 태양열 발전 어때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효율이 안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 없애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 목표가 LNG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그 남동 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죠. 이것만 해도 탄소 감축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에 전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셔도 돼요. 내가 천연가스 발전 쪽에 어느 정도 지식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게 받은 게 있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죠. 탄소 감축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학마다 최근에는 이제 ESG 과정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 교육 4학년 때, 3학년 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탄소 기술을 탄소 저감 기술을 저탄소나 탄소 저감 기술을 남동발전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내가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공계 직무 지원자인데 디지털 교육,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이런 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IoT나 이런 거. 그러면은 뭐죠? 디지털 융합으로 걸고 넘어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발전소 효율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발전 효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것만큼 전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시면 되고 분산 전원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지역에서 전력 생산에서 가까운 지역에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 자체는 사실은 걸고 넘어지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세 가지죠. 탄소 저감이나 천연가스 발전으로서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쪽으로 끌고 가십시오. 근데 디지털도 조금은 생소하긴, 식상하긴 합니다. 많이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남동발전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저탄소하고 탄소 저감하고 천연가스 전환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공계 직무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공계 직무가 아니면은 요거 아니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이공계 직무가 아니고 상경계 직무 같으면은 이런 거 사회,
아니면 지배구조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기 직무와 관련 있는 걸 걸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요게 이제 KESG 가이드라인인데 꼭 남동발전이 아니라 공기업 준비하시면 한번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요런 거죠. 이제 재생원 부자재 비율. 왜 목숨 걸고 발전사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발전 폐기물 있죠? 재활용하려고 하냐면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재활용이나 뭐 요런 것들 지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단 항목 체계라는 거 어떤 부분들을 지금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ESG를 요것 따라서 ESG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관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자료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KESG 가이드라인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죠. 땡땡 능력을 바탕으로 땡땡 사업에 기여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사업은 어떤 지금 남동발전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따라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기여할 거예요. 그래서 찾는 그 뭐 중심으로 적으시라고요? 순서가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부터 찾으시고요. 역량부터 찾으시고 그걸 굳이 ESG와 연결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은 이거 이제 그 지속성장 가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탄소 감축 기술의 상용화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탄소 저감 및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거에 기여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두 가지씩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 내 핵심 역량이 무엇이다. 전문성이 무엇이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 다 넣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이 자기소개서가 면접 때 활용될 거기 때문입니다. 면접 때 활용될 거면 면접관들이 막 자세히 안 읽어보잖아요. 첫 내용밖에 안 봅니다, 잘. 그래서 여기에 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상용화 사업이 나타났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런 거다. 요게 이제 사실은 남동발전 모든 발전사의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신재생 못 갑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이제 그 필요한 기술들이겠죠. 배터리 기술, 그 친환경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발전하고 나면 저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한계가 있고 얼마 전 불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이 돼야 되고 효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발전 탄소 제로 가는 거 맞겠죠. 근데 당장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남동발전이 이런 거 보셨나요? 녹색 전환부 설립해가지고 저탄소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CCUS 같은 이게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는데 그걸 포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무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탄소 기술 저감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일단 천연가스 발전 전환하면은 지금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문성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탄소 저감 기술이 도입이 되겠죠. 그럼 이걸 아는 사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직무 역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근데 나는 이미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 예측하고 전문성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전공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뭐 외부 교육은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아니면 외부 교육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거가 이거다. 근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남동 발전의 방향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할 자신 있습니다. ESG 사업에 기여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것 같지만은 ESG는 MSG일 뿐입니다. 그냥 한 스푼 넣으면 돼요. 억지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꼭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ESG 교육 같은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발전소 잘 돌리는 것도 그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역량을 갖다가 먼저 선정하시고 그걸 ESG랑 연결시켜서 적으십시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엄청 했거든요. 오프라인 강의를. 그래서 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문제 해결인데 초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원인 분석에 초점을 두는 거죠. 원인 분석에 초점을 두면은 평가 기준이 논리적 사고이고, 평가 기준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했는지를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썰을 많이 좀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지금 채용하는 직무가 이공계 직무고 발전 설비 운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점검이란 말이에요.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고 운용 가동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발전소가 측정을 해봤는데 뭔가 뭐 유독가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출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됩니다. 직무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철저하게 파가지고 원인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문제 해결했다. 요게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신뢰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했고요. 요거 수집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 보이는 원인, 카더라가 아니라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실제 원인을 찾아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요. 첫 번째, 객관적 원인 분석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힘을 실어야 되겠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이유를 정말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했죠.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플러스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주로 실습 있죠, 실습. 여러분들이 이공계면은 실습이나 어떤 걸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정기 실습, 정기 직무분들 요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 측정 오차 문제를 갖다가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와 객관적 원인 분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두 가지로 들어가면 좋겠죠. 자, 오실로스코프 한번 써보신 경험이 있죠, 전기 이제 분들은. 그래서 문제인식은 당시에 이제 전압 측정을 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전압 측정이 오류가 나더라. 그래서 다른 조원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험 결과 오류가 생긴 것이라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태도죠. 이공계 직무에서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원인 분석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선 연결해 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오시로스코프를 바꿔보기도 하면서 이유를 찾기 시작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겠어. 이 오실로스코프가 오류가 나는 이유, 요걸 제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어디죠? 제조사 홈페이지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왜 오류가 나는지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실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파고 또 팠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경우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는 실제로 대학 시절 경험했던 건데 책상 쪽에 존재하는 전자장비와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기를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책상을 옮겨서 측정을 할 수 있었다.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책상을 옮겼다가 아니죠. 이러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객관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정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로 기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 조그마한 오차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습득해서 정확하게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직무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러한 태도,
이건 뭐 상경계도 마찬가지죠. 상경계 같은 경우에도 뭐 재무나 회계할 때도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런 오차, 조그마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항목 3번까지 해봤고요. 4번입니다. 이제부터 좀 쉬워요. 항목 4번은 갈등 관리 능력이죠. 갈등 관리 능력은 간단합니다. 이 갈등에 발생하는 요거 빠졌네요.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갈등 해결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한다. 이 내용을 평가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갈등의 인식. 근데 갈등의 인식이 갈등이 발생한 걸 발견했습니다. 라도 써도 상관없지만 이런 게 좋아요.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은 약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넘어가지 않았고 그게 갈등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좋습니다. 이런 사례 있죠. 두 사람이 약간 싸웠는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맞죠?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인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을 할 때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그 갈등이 뭔지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는 모르겠는데 갈등 해결 사례는요.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나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저 두 사람 왜 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력을 활용했다.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이 끝났고 원인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고 팀원들에게도 갈등을 같이 해결하자고 동참을 유도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롯이 되겠죠. 팀 내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 소통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하시고요. 잘 파악이 안 되는 미묘한 갈등이었지만 저는 인식했어요. 그래서 소통하고요, 경청하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원인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팀 내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사례 볼게요. 두 가지식으로 어떤데 근무할 당시 어떤 경험에서 미묘한 갈등을 소통과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험 쭉 서술하십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냥 넘기는 거였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 잘 읽어보시면은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갈등 인식을 했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우선 갈등이 생기면 나만 알면 될까요? 아니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야지 해결하기 쉽습니다. 저 두 명이 약간 싸운 거 같아.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판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왜 싸웠어? 왜 싸운 것 같아?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 혼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상사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실제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을 들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는 과정에서도 이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죠, 팀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게 저는 팀 내 미묘한 갈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같이 소통을 활성화해서 협력해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이제 촬영 시간이 28분이 넘어가네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늘상 이제 그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에 안 빠지는 이 직업윤리 평가입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태도의 평가죠. 요거의 5번의 평가 기준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직무 수행 태도를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직업윤리 키워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 요 두 가지 인재상까지 평가할 것 같진 않긴 해요. 그래서 이 수행 태도하고 직업윤리하고 겹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직업윤리 키워드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인재상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이게 기계 기반인데 대부분 사실 기계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키워드들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설을 점검하고 발전소라는 이제 상황의 특성상 규칙이나 규정 준수를 가장 중요시한다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임감 소통을 가지고 많이 쓰시는데 이게 좀 식상해서 그래요. 뭐 규정 준수도 조금 식상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직무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면접 가서 얘기하기도 좋고요. 협력성을 쓰셔도 괜찮긴 합니다. 협조적 태도죠. 일을 할 때 타 직무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한 분야 전문성으로만 운영이 되는 건 아니죠. 기계 쪽 전문성도 필요하고 전기 쪽 전문성도 필요하고 화학 쪽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협조적인 태도, 타 부서와 협조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걸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가지고 내 일에 책임지고 그 다음에 봉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정신을 갖는 거. 그래서 그를 통한 협조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요걸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준법성으로 가시던 거예요. 규정 준수의 태도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봉사 정신, 희생 정신을 기반으로 한 배려심을 기반으로 한 협력성. 그러니까 협조를 잘해주는 거죠. 요거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가시는 게 제일 면접에서도 얘기하기 좋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얘기하시기 좋습니다. 요 두 가지는 너무 식상합니다. 면접 가서 경쟁력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작성플로 간단하죠? 제가 중요시하는 원칙은 이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한 원칙을 지켰던 경험. 지킨 경험이죠. 혹은 아니면은 그 원칙을 깨달았던 경험. 요 두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직무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유리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 볼게요. 그냥 첫 번째는 요거죠.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은 규정준수 준법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규정준수 준법성인데 이게 기관의 미션, 뭐 핵심 가치 혹은 경영 목표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셔도 돼요. 첫 번째 문장을. 그리고 이제 경험 나와야 되겠죠. 이건 제가 실제로 들었던 경험인데 어떤 한 분이 방직 공장 이제 생산지 파트타임 근무하셨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은 아르바이트란 용어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똑같은 용어인 파트타임 근무라는 용어로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인데 방직 공장 생산직 파트타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과장님인가 어떤 이제 그 담당자 분이 있겠죠. 담당자 분이 이 소모품 교체하고 자재 투입할 때 원래 장비 작동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투입하라고 시켰대요. 그럼 어떤 게 생길 수 있죠? 산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었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이게 손가락 정도 다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손가락 여기 있죠? 엄지 손가락하고 여기에 이렇게 크게 비셨대요. 방직 공장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꿈에 나오더래요.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때요? 안전에 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이 중요성이 뇌리가 강하게 박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규정 준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례, 이런 사례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규칙 준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했던 경험, 혹은 아니면은 남들도 규정을 지키게 만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경험이 있다는 거, 요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한지 요렇게 이제 기술이 될 수 있겠죠. 발전 화학 직무 자체가 발전설이 점검하고 유지하고 진단하는 직무 아닌가. 그래서 철저하게 규정 준수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준수의 자세로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요. 요런 이제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에서 활용될 거기 때문에 제가 면접에서 활용되기 좋게 제가 지금 작성 이제 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읽어 보시고, 면접 때도 중요하지만 남동발전의 지금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기관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조금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면접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철저히 이제 뭐 지속 가능 성장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같은 경영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고, 면접 때도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5개 항목 잘 공략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